나치의 지휘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고아 원장 야누슈 코르착을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코르착은 저명한 인사이니까 죽이지 말고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 200명과 교사들만 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코르착은 고아원에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프고 불행하고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군인들에게 15분만 달라고 요청한 코르착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 다음에 소풍을 가자고 타이르고 자신도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기차에 오릅니다. 물론 가스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최후를 맞았죠.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폴란드의 소아과 의사이자 교육자였고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야누슈 코르착. 일생을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아이들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사랑한 인물입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을 때 가스 실행 목록에 오른 자신의 고아원생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스실로 향했던 코르착의 이야기를 오늘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저작이죠. 어린이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어린이 존중에서 뽑은 몇몇 글을 따로 엮은 책,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입니다. 양철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출판 기획자 박현경 씨를 곧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좀 마음이 좀 아픈, 네, 마음이 좀 짠하다는 표현으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이야기의 무게에 비하면 굉장히 저속한 표현이네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말 그대로 무거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인터뷰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죠. 네. 저자의 일생은 좀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이라는 책은 정말 그 주변에 예비 부모가 되실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 위인전 이런 거 아니고요. 저자의 일생이 약간 아까 지금 초반에 말씀하신 굉장히 희생적이고 교육적이셨지만 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그분이 남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야누슈 코르착이라는 이 인물을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화겠죠.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한 가스실로 아이들하고 같이 충분히 뭐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던 그 일화, 뭐 그 이야기를 뭐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또 해주시게 되겠지만은 일단 또 이 그 야누슈 코르착의 저작을 바탕으로 그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네. 야누슈 코르착을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책을 뭐 잘 읽어봤다거나 그러지는 사실 못했어요. 네.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어떤 지인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이 책을 읽고 좋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정말 구구절절히 꼭 한번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 뭐 이 연극 뮤지컬 영화, 영화로도 이런 걸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한참 소개될 때 이 야누슈 코르착의 얘기가 동시에 더불어서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폴란드 사람이시니까요.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네, 이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일화가 발생한 시점이 그 나치의 유태인 말살 정책이 아주 극대화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39년에 그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네. 2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네. 그때 코르차크는 1차 대전 때도 군의관으로 그러니까 의사거든요. 원래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었고 2차 대전 때는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 200명 되는 아이들을 끌고 이제 가스실을 같이 행진을 하는데 네. 워낙 여러 각도에서 이 일화가 다루어져서 네. 뭐 파편적으로들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군인들이 이 줄지어서 가는 아이들을 빨리 가라고 밀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네. 아이들 밀지 말라고 애들 겁먹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네. 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 책에 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뒷부분에 이제 그 이 책은 야누시 코르차크의 저작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위대한 아니면 희생적인 죽음을 맞고 나서 유네스코에서 100년 뒤에 1979년도에 야누시 코르차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아동 인권의 해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미국인이 이제 엮은 야누시 코르차크의 저작 2권을 엮은 책을 저희가 번역을 한 건데 한국에서요. 양철북에서.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야누시 코르차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한 그 목격자가 행진하는 그걸 목격한 목격자가 증언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죽을 때까지 그 광경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살인자들을 향한 조용하지만 조직적인 저항이었으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행진이었다. 그날은 무척이나 더웠다. 아이들은 4명씩 짝을 지어 걸었다. 코르차크는 제일 앞줄에서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두 번째 무리는 스테파니아가 인도했다. 그들은 암살자들에 대한 멸시를 얼굴에 가득 담고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 게토의 경찰 한 명은 코르차크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경례를 붙였다. 독일 병사들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하며 서로에게 물었다. 나는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가렸다. 학살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비판하며 나는 흐느껴 또 울었다. 그러니까 목격자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코르차크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미 폴란드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하고요. 근데 또 그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소아과에 근무하면서 30살 초반에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아픈 아이들만 치료해서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겠구나라고 느끼고 교육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아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폴란드계 유대계 어린이들을 모은 고아원 원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2차 대전 이제 그때 그 가스실로 아이들과 같이 갈 때까지 고아원의 다락방에서 월급 한 푼 없이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험과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러난 저작을 몇 편 남겼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책들인데 그 이외에 아동 문학도 남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전혀 번역이 된 게 없는데 거의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나 뭐 그 정도의 그 세계적으로 아동 문화로서 권위가 있는 아동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야누시 코르차크의 일화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지만은 그만큼 당시에 독일이 얼마나 잔악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특수한 배경에서 그 과거사를 반성하는 독일인의 태도를 지금의 태도를 심지어 추앙하기도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그렇게 뭐 추앙하고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두려운 장면이었던 게 참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그런 걸 하는 게 후세인들의 역할인 거죠. 그것마저도 당연한 안 하면 역할. 그렇죠. 그것마저도 안 하면 역할. 그래서 오늘 좀 무겁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코르차크의 죽음보다 더 위대했던 게 이제 살아서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했는가인데요. 이제 아마 서점에 가보시면 육아나 이런 교육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 부모가 되는 법
이런 거를 교육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엄마 되는 수업이라든지 아니 아빠 되는 수업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고 아이들을 딱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세상에 나한테 던져진 아이가 새로 이런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내지는 전문가의 책을 막 읽으면서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죄책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무슨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학부모랑. 네. 근데 2학년들한테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이상 노는 아이가 있는지 몇 %인지 봤더니 1시간 이상 노는 애들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 네, 나머지 80%는 1시간 이상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학원을 간다든지 학원을 3개 이상 다닌 데보다 40몇 %가. 그리고 절반 가까이 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 아닌데 2학년을 조사를 했더니 그리고 노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학부모도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는 노는 거는 즐거움이다. 자기 어릴 때 놀았을 때 생각하면서 근데 요즘 애들 2학년 때 물어봤더니 노는 거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공부로부터의 자유, 부모로부터의 자유가 너무 없는 거죠. 이거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 저보다 훨씬 덜 노는데요. 네, 요즘은 정말 이 교육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육아에 관해서 수많이 쏟아져 나는 그 이론들. 그리고 그 사상들 사이에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든 공부에 매진시키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정말 어린이들이 어떻게 커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시적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이란 책이 일종의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일 수 있다는 너무나 말씀일까요? 따뜻한 네. 교육법. 진실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적인 죽음과 뭐 이런 거에 이제 너무 압도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보통 막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 막 진부한 이론을 막 포장해서 논리적으로 막 펼쳐놓고 하지만 이 책은 아주 단순한 시로 되어 있어요. 잠언 같은 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와 어른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데. 아니요,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호기심이 아이가 훨씬 더 클 것 같고 나이 먹을수록 호기심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은 있을 텐데요, 둘 다. 네. 그 코르착이 얘기한 두 어른과 아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아이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어떤 식으로 코르착이 그 책을 써놨는지 제목이 아이와 어른이 다른 점 그것은 단 하나 아이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이어지는데요. 감정이라면 아이가 어른보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아직 억제하는 것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라면 적어도 어른들과 동등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른은 어린 아이 같고 아이는 어른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가 어른과 다른 점은 단 하나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생계를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잠언식으로 짧은 함축적인 시로 되어 있어서 이 책을 만약에 이제 보시게 되신다면 뭐 금방 1시간이면 다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읽으시면서 명상을 하시면 참 좋을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코르착의 위대한 교육법에 대해서 뭐 첨언을 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이제 읽어드리고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제가 근데 이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하고 뭐 그런 거에 그런 적이 관한 없죠.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계제가 못 되니까 저도 일단 좀 잘 들어볼게요. 사실 그 주변에 아이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뭐 주변에 가깝게 지낼 아이들이 없으니까. 없죠. 네. 이런 일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네. 이 국민 TV에서 네. 어떤 배경에서 그 아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는지를 다 밝히기는 그렇고 딱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 아이하고 네. 한 30분 정도 수다 떨면서 놀 기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그 쫀두기 같은 뭐 그런 네, 네. 불량식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맛있게 같이 먹어주니까는 굉장히 살갑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생활을 요즘 학교 생활이 너무 괴롭대요. 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왕따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유의 얘기를 너무 담담하고 침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어린애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본 게 그 전에는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없으니까 네.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함부로 예단할 일은 아니구나. 아이들 아니면 네. 아이들의 정서라는 거 네. 등등등등을요. 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와, 해봤어요. 네, 아이가 그런 비밀을 털어놨다니. 비밀을 여기 책에 보면 비밀을 털어온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쫀득이를 같이 먹어주니까. 네, 아니 그리고 비밀을 캐내려고 부모들이 막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막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애들은 더 입을 닫는데 대단한데 쫀득이 힘이 되게 대단한가 보네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자꾸 자기를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여자애였어요. 예, 여자아이였어요. 때리고 이게 치마를 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죠. 야, 이 바보야, 너 나 좋아하지?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래.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했을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요즘에 참 왕따 문제도 많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왕따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지금 코르차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참 여기 어린이 법정을 만들었대요. 실제로 자기가 고아원 운영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5명이 재판관이 되고 누구나 힘이 약한 애가 뭐 힘센 애한테 맞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걔를 고소해서 증언대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심판을 해서 벌을 내리고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 법정을 만든 코르착 자신도 6번이나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섰다, 어린이 법정에. 피소돼가지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고아 원장님 뭐 우리한테 뭘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코르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세의 교육자들도 이제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학교의 왕따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법정을 세울 수 있는 어린이 법정이 학교에 세워진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한 편을 읽어드리면 굉장히 시간 짧아서 되게 천천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생각하는 게 얘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요? 얘 머리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다들 오해 착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이 반전돼서 어느 순간 공부를 못하면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가외를 막 여러 명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코르착의 답입니다. 제목이 기대한다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쁜가? 처음부터 초조해하면서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있는 엄마는 오래지 않아 아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한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막일꾼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아이가 불행하고 기죽은 채로 자라는 편이 낫다고 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이기심일 뿐이며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집단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삶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간섭의 속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끝입니다. 이 정말 정말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알듯 말듯.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진정으로 막 이해하는 느낌은 나와서 키워봐야지 알지 않을까.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부모인 지인이 이 책을 읽고 정말 공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한번 그 아이를 기르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특히 교사분들 요즘 뭐 교사가 폭행을 해서 뭐 아이가 어떻게 돼 이런 문제도 많잖아요. 한 번쯤 정말 아이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이 책이 이제 그 뒤에 가 붙어 있지만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꼭 아이가 스스로 얘기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른이 쓴 글 같지가 않고요. 부모님이나 교사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이렇게 내용이거든요.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처음에 소개가 안 됐다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야누시 코르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제 저작을 찾고 해서 이 책을 이제 미국에서 내면서 이제 이 책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인들한테 이 야누시 코르착이 쓴 글을 보여줬대요. 지인들이 하는 말이
아, 내가 어렸을 때 야누시 코르차크 이 글을 알았더라면 부모님들한테 이 책을 보여줬을 텐데 내 마음이 이렇다고. 예, 자기는 자기 마음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달라졌을 텐데라고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만약에 이 방송을 어린 분들도 듣고 계신다면 한번 사서 부모님한테 권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께요. 저도 그때 이 학교 생활에 문제를 호소했던 초등학교 2학년 네. 여학생을 다시 만날 일이 있다면 쫀득이를 같이 먹으면서 이 책을 한번 네. 소개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어린이들이 쓴 글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하나 읽어드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막 혼을 냈을 때 막 입을 닫아버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혼을 내면 뭐 막 다그치면서 얘기를 해도 침묵하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아이들의 침묵은 때때로 정직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시고요. 네.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아이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침묵은 때때로 정직함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읽어드리면 이제 다 읽어드렸는데요. 읽어드리면 아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다 어렸을 때가 있었고 어린이였던 걸 다 잊어먹었지만 어렸을 때 되게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힘들었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뭐 언니도 이제 고민하는 거 얘기 들어보는데. 되돌아보면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피디님은 초등학교 때 정말 행복하셨었나요? 아니요. 별로 없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통틀어서도 그리 뭐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네, 좀 억눌려 있었고 좀 그런 거 초등학생들의 그런 정서를 그린 그 영상물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보면 그 찌질하고 억눌렸던 그 시대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조금 다른 모양새로 초등학교 때도 비슷했던 것 같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얘기에 동감해 주시지 않을까도 싶은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이켜봤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처받은 기억, 뭐 교사의 권위나 뭐 아니면은 뭐 이해받지 못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만 하고 있거나 재미없게, 네 많이 맞았죠 또 옛날에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막 8살, 9살 된 애들부터 시작해서 10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런 우울한 기억이 이제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부모들이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는 거고 또 집에 오면 또 요즘 애들은 거기다 더해서 놀 시간도 없이 학원을 다니랴 뭐 이제 자유가 없이 생활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코르차크도 그렇지만 나라가 후진국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인권은 묵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출산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귀하게 자라긴 하지만 굉장히 아동 인권에서 별로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단순히 귀하게 이렇게 이쁨 받으면서 자라는 거하고 네. 그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정말 네. 별로 큰 관심이 없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뭐 그 노인들 이제 공경하거나 노인들에 대한 그런 사상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어린이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없다. 이 책은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코르차크는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정말 크게 다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미래의 아빠나 미래의 엄마가 되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추드립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 말미에 경험 하나 네. 짧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좀 미워하셨나 봐요. 네. 제가 뭐 까불고 공부를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터졌는데 안 좋은 일이 네. 대본에 저를 지목하시더니 엄청 때리셨어요. 그런 일이 진짜 매질도 많죠. 하고 네. 얼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해가지고 손톱에 이 살점이 꽤나 크게 뜯겨져 나간 일이 네. 있어요. 뭐 그 선생님을 어떤 원망하는 그런 기억을 크게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일을 좀 숨기고 싶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학교에서 공론이 된 거죠. 공론화가.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좀 징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그렇게까지 좀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서 우시던 장면도 기억이 나요.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고 그랬어요. 제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왜 가만히 있는데 그러셨냐고. 네. 뭐 이 정도 항변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억울하다.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맞습니다. 인권에 대한 거. 네. 이거는 이 상처는 아이들이 갖는 상처는 어른도 똑같이 갖는 것 같고 네. 그 안타까운 그림을 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까 네. 뭐 이런 생각 많은 것들이 떠오르긴 하네요. 네. 잡다하게 예 지금 뭐 별로 관계 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다 잊어먹었지만 정말 막 분했던 기억도 많이 떠오르고 또 네. 교사가 한 학생한테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학생들도 굉장한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그걸 지속적으로 어떤 한 학생을 하거나 뭐 여러 학생을 때리잖아요. 옛날 이제 교사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폭력에 가담하지 못하지만 그걸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 그 학생들의 그 상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정말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을요. 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마인드는 좀 안 아프고 서로 상처 안 주고받고 이거 유머하신 건가요?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화를 저는 네. 바랍니다. 예, 다른 상처이고 다른 아픔과 상처의 모양새가 꼭 그렇게 상투적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정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게 이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네, 제가 한 2-3개밖에 안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 명문장들로 이루어진 시들이고요. 네. 예, 크게 강요하지 않는 책이니까 뭐 값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책 꼭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7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철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